안녕하세요. 자, 11강 후반부 내신 대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6번. 이분도 비록 철학이 공동의 사업일지라도 정당한 우리의 사유를 탐험하는 것에 전념한 기준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들, 복수적, criteria, 뭘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덕과 비도덕적 행동 사이, 진리와 거짓 사이, 현실과 겉모습, 그리고 등등등 이 사이를 구분짓기 위해 비록 이럴지라도 철학적 담론은 진행된다. 논증을 통해서. 자, 이거의 설명. 그래서 철학자는 put forward, 제안하다. 현실 부합을 제안할 것이다. 기준으로서 구분짓는 것에 대한 기준. 진실의 믿음을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여기 믿음이죠. 같은 거 오하기 위해, 결정짓기 위해 그것이 충분한 기준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 비판적으로 토론한다. 그 제안을. 당신 제안 틀렸어, 이거.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할 것이다.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point out, 뭐를 우리가 구분짓는 수단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자, telling이 distinguish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뭐인지를 구분 못한다? 어떤 아이디어가 부합하는지 현실과 구분지을 수단이 없대요.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접근이 항상 중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의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방법이다. 철학적 토론이 발전이 되는, 이러면서 철학적 토론은 발전된다. 즉, 뭐 하면서? 어법조심, with, 명사, 투입 괄호, 분사.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지지하면서 자신들 자신의 견해를, 비록 그들이 점프십, 벗어나다, 탈퇴하는 거죠. 탈퇴해서 상대 진영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만 지지. 그들이 전념하는 동시에 함께 올바른 답을, 질문에 대한 찾아내는 것에 전념한다. commit to는 동명사 나와야 되니까 ing 썼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7번. 로버트 푸트남, 하버드 정치과학자인, 동격, 카 선스테인, 존경받는 법학자이자 전직 고위관리 오바마 행정부의, 그리고 일라이 파리서, 이 기관의 관리자인 이 사람 모두는 복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들? 경고하는, 대디아라는 것을. 케이블과 웹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고 강화시킨다. 1년의 정체성 고립 집단을.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고립된 집단을 만든다. 그들의 주장은 변형물인 것이다. 옛날의 선택적 노출의 논지에 대한 논지. 즉, 우리는 노출 대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오직 어떤 미디어에만, 대관계되면서 주격.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견해를 강화시켜주는 미디어에만, 내가 속하고 내가 원하는 미디어만 난 하겠다. 그들의 우려사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congregate, 모여들 때, 그들 자신의 편안한 미디어의 고립 장소에 모여들 때 만나고 교환하려는 기회, 뭐를,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이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우려, 중요한 얘기. 자, 정치활동가, 하키 팬들, 그리고 추종자들,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쇼, 게임, 음악, 비디오, 그리고 유명인들 모두는 not A but B. 보이시죠? A가 아니라 B다. 커다란 대중의 공간에 gravitate to,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되고 보호받는 영역에 끌린다. confined 영역. 그들 자신의 집단에. 편협해지는 거죠. 파리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의에 따라서 세상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이다. 어떠한 배울 점이 전혀 없는 세상이다. 파리서에게 그 위험은 바로 대신데 당신이 틀어박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적이고 계속 좁아지고 있는 스스로의 버전 안에. 즉, 끊임없는 당신의 고리에 갇히고 만다. 결국에 그 사용자가 컨텐츠가 되어버린다. 완전 무서운 얘기. 자, 요거 밑줄 치고 함축적 의미 찾으라고 밑에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8번. 사회적 기반 시설들 어떠한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이런 기반시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단념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휘, 상호작용, 그리고 강한 유대감의 형성을. 오히려 이러면 강한 유대감 형성이 없대요. 하나의 최근 연구, 예를 들어 보여주더라, 댓을. 자, 보육시설 돌보미와 부모들한테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기다리세요. 라고 권장하는 어휘. 이런 보육시설은 종종 교실 안쪽에서와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에 이런 보육시설은 이게 주어. 자, 육성하고 장려한다. 더 사회적인 연결들을. 그리고 지지하는 관계들을 육성한다. 자, 이 단어 중요하죠. 어떤 보육시설보다 관계부사, 관리자들이 부모들한테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그들의 자신의 스케줄에 맞춘, 보육시설에 맞춘 스케줄. 그리고 서두르는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에 아주 서두르는, 그래서 그들이 재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사적인 삶으로. 이런 거보다는 사회 연대감과 지지하는 관계를 더 육성해 준다. 인간적인 보육시설이. 우리의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많은 부분이 물리적 기반시설 설명,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음식 공급망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 모두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뭘 조장하도록, 자, 더 나은 순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중요한 자원들의 순환으로 잘 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속할 수 있다. 어휘, 사회 원자화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 빈칸줄은 이것도 되죠. 사회 원자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그 반대를 생각해봐라. 뭐와 뭐 사이에? 어떠한 마을과 어떠한 마을? 요거 잘 알아두세요. 박스는 관계부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우물에서부터 자신들의 물을 얻는 마을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물을 그들의 사적인 집에서의 수도꼭지로부터 물을 얻는,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더 인간적이냐? 이해됐죠?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9번이요. Learning to work. 색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둘을 비교할 겁니다. 좋은 요리법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 인류의 성과물의 비결은 종종 준비에 있다. 준비가 중요하대요. 성공하려면. 자, 요리사는 must 나왔고요. 꾸준히 시식하고 맛보고 그리고 조정이라는 걸 해야 한다. 현장의 색깔들은 먹여질 수 있는 거다. 수동태 조심. 재료로서 관계대명사 주격 사진을 구성하는, 그리고 그들의 준비와 혼합은 결정지을 것이다. 최종 결과물을. 자, 중요한 말, 요런 게 시그널 되겠죠. 시그널. 자, 두 요리사는 예를 들면 예시 시작할 것이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그러나 각각은 만들어낸다. 완전한 요리를. 어떤 완전한 요리? 대 관계대명사 주격 아주 다른 맛이 나는 나머지 요리와. 이해됐죠? 단순히 작은 변화만 만듦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양에서의 그 재료들 중 하나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겠죠?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정체성을. 반면 또 다른 재료는 재료 더 지배적이 된다. 어휘 조심. 요리는 가르친다. 성공적인 식사가 요리법을 읽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즉 똑같은 것은 유효하다. 어디에도 사진 작가에게도 비슷하다. 즉 요게 빈칸이었죠. 어떤 구성 내에서 색채 배치에서의 변화는 변화를 일으킨다. 지배력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관계대명사 주격 바꿀 수 있다. 어휘 전체의 느낌 또는 분위기마저 그 사진의. 또한 기억해봐라. 데디아를 적절하게 제시된 음식이나 사진들은 비교한 겁니다. 보여준다. 댓을. 요리사나 사진 작가가 생각이라는 걸 가졌다라는 것을. 동글원 모든 단계에 대한 식사 경험과 시각적 경험에 대한. 그리고 요게 have pp였군요. 그죠? 그래서 have set입니다. to 요거 병렬. 그리고 심리적 장을 마련했던 거다. 식사 손님이나 아니면 보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이해했죠?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10번.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 대해 생각할 때
현대의 모델들, 즉 현대의 수렵 채집인 모델들은 크게 다가온다. 자, 그들은 렌지이다. 즉 현대 수렵 채집인들의 모델들이죠. 뭘 통한 관계대명사. 고대의 삶의 유물들이 해석되어져 왔던 렌즈다. 이해했죠. 자, 이것은 제시한다.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찾으면 안 된대요.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 이유네요. 뭐 때문에? 몹시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식 데이터를 이용은 할 수 있다. 답변하기 위해. 그러네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고대의 삶에서의 순조로운 그러한 경우에서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다. 그 차이점들을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 세상들 사이에서, 특히 협력적인 수렵 채집의 모델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삶의 역사의 현대 자료는 제공한다. 보수적인 테스트를. 현대 자료로 테스트를 뭘 해볼 수가 있대요. 이해됐죠? 이런 거 조심. 고대에서 현대의 변화는 경향이 있다. 줄이는 한 부류의 중요한 특징들의 중요성을 줄이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의, 즉 협력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 이해했죠? 동격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특징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서 현대 수렵 채집의 삶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삶을 어디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 이해됐죠? 결론, 현대 수렵 채집인,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특징은 많이 다르지만, 자, 그래도 어떤 면에서 현대 수렵 채집인들의 특징을 통해서 고대를 볼 수 있다. 요게 핵심.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11번. 이투 가조 진주어. 자, 데디아라고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엄청 중요한 얘기죠. 종교, 그것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뭐였었다? have been. 커다란 인간화하는 움직임들 중에 하나로 최근 유럽 역사에서 결함이 좀 종교는 있어도 그래도 인간 만드는 운동을 했대요. 자, 바로 종교였다. 이때 강주 구문, 즉 속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종교였다. 그 견해를 발전시켰던 것은, 즉 어떤 견해? 동격. 자연이 만들어진 것이다. 설립됐다. 깊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말. 가장 훌륭한 옹호자들 중 이성의 철학적 생각에 대한 누가 있었다? 도치. 장소부사, 동사, 주어. 그래서 이런 거 어법 조심. 앤슬럼과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믿었다. since 뭐 때문에? 신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고스, 즉 이성, 동격, 신성한 지혜를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주는 지극히 합리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때 가조 진주어. 우연이 아닌 것이다. 현대 과학이 뿌리를 가졌고 병렬, 번성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에서, 즉 예시, 코페르니쿠스는 카톨릭 교회의 참사회 회원이었다. 키플러는 천국을 연구했다. 뭘 믿으면서? 어법 조심. 대슬. 천국이 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냈다라고 믿으면서. 뉴턴은 형성했다. 법칙을. 자연의 법칙, 어떠한 믿음 속에서 데디아의 믿음, 동격. 현명한 자연의 저자인 하느님이 질서를 세웠음에 틀림없다라는 믿음. 어디? 우주에. In accordance with, 뭐에 일치해서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 자, 중요한 동기부여를 주는 그러한 힘, 과학에서의 바로 믿음인데, 어떤 믿음? 동격. 이해할 수 있고 명백한, 그리고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연에는 수학적 법칙이 있대요. 완벽한. 즉 그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원래 빈칸 지극히 합리적인 창조자가 없다면 이렇게 못 됐을 것이다. 하느님, 즉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됐다.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번호요. 자, 콜레라, 어떠한 끔찍한 질병, 획득된, 마시는 것으로부터 식수, 오염된, 정이죠. 콜레라에 감염된 대변으로 컴마 꺾죠. 이 콜레라는
상징 이상이었다. 상호 연결된 지구의. 아, 그렇군요. 자, 그것은 물리적인 존재였다. 그것의 극적이고 갑작스런 도래 유럽에서의 1831년 뭐 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발작으로 집어넣었다. 지금 코로나가 비슷한 거죠. 그것은 신호로 알렸다.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병의 도달을. 몇몇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병, 전염병이 있었던 기간 동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물렀다. 콜레라의 공포증은 요게 원래 빈칸. 가끔 맞지 않았다. 실제 위협과는 비율이. 그거의 설명. 1831년에 콜레라가 러시아를 통해서 나아갔을 때 불안에 떨던 영국인들은 기다렸다. 그것의 도래를, 콜레라가 도착하기를. 신문이나 팸플렛 그리고 소문은 퍼뜨렸다. 과거 그 질병의 공포증을. 그러나 제임스 존슨 박사, 이 기관의 편집자였던 코우션 경고했다. 언론에 타임즈로 가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이때 가조신주어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다. 자, 끔찍한 병, 콜레라의 공포증이 급속히 퍼져나가는 이 시기에 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자, 전염병과 같이 뭘 통해서? 영국 제도들의 모든 지역을 통해 퍼져나간다. 공포증이. 그리고 그 콜레라 포비아가 중심어져 이쯤 되면 겁을 줘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을 뭐보다 콜레라 그 괴물 그 자체가 파괴시킬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실제 출현으로 인해 공포증으로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1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